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주식회사 KN웍스가 발행한 와이즐리의 챗봇 나우 성공과 다음 목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면도기 구독 서비스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와이즐리가 챗봇 나우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CS 문의량을 확 줄였다고 해요. 단순히 챗봇 써서 문의 줄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또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엔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속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고객 경험, CX 개선이나 업무 효율화, 기술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꽤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와이즐리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와이즐리가 챗봇 나우를 도입한 게 지난 4월이라고 하죠. 자료 보니까 효과가 꽤 빨리 나타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 어떤 거였나요?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또 가장 크게 효과를 본 부분이 바로 배송 문의 처리였습니다. 사실 많은 커머스 기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배송문이 정말 많죠. 네. 와이즐리 쪽 설명을 들어보면 챗봇 도입 전,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요. 이때 월 평균 배송 관련 문의 건수가 무려 600건에서 700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월 600에서 700건이요? 정말 상당한 양인데요. 그럼 상담 인력의 꽤 많은 부분이 배송 문의 응대에 쓰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고객 입장에서도 배송이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챗봇 도입 후에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4월에 챗봇 나우를 딱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 기간 같은 걸 좀 거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6월에는 배송 문의가 440건으로 줄었고요. 7월에는 350건, 그리고 이제 8월에는 300건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300건이요. 그럼 월 평균 600건 넘던 게 절반 이하로 거의 300건까지 줄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50% 이상 감소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50% 이상 감소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히 문의 건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다른 효과들도 꽤 컸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팀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또 자주 처리해야 했던 업무량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와이즐리의 경우 배송 문의 응대에 투입되던 그 상담원들의 시간, 또 노력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여유가 생겼겠네요. 네, 이 확보된 자원으로 좀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개별 고객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 품질 개선 같은 다른 중요한 업무에 투입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결국 고객 응대 품질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CS팀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쩌면 직원들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가장 흔하고 반복적인 문제부터 해결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했군요. 자, 이렇게 배송문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은 와이즐리? 그럼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뷰 자료에선 명확하게 다음 타겟을 딱 지목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와이즐리의 다음 목표는 바로 제품 관련 문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이즐리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D2C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와이즐리는 단순히 다른 브랜드 제품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D2C 모델이잖아요. 면도기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영양제 이런 다양한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해야 할 내용이 훨씬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배송 문의가 주로 언제 와요? 어디쯤 있어요? 이런 비교적 정형화된 질문이라면 제품 문의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체 CS 문의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송 문의가 한 60% 정도 차지했다면 이 제품 관련 문의가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그럼 배송 문의 다음으로 비중이 제일 큰 거네요? 그렇죠. D2C 모델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CS 운영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과제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품 문의들이 들어오는지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야 이 문제의 복잡성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인터뷰에서 와이즐리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세한 질문들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비타민 원료 원산지가 정확히 어디예요? 하루에 몇 번 언제 먹어야 제일 좋아요? 이거 먹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서 안 끝나겠죠? 고객들은 보통 더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물론이죠. 혹시 빈속에 먹어도 괜찮아요? 속 안 쓰려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 비타민 먹어도 안전한가요? 이런 식으로요.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하고 구체적인 질문들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고객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죠. 듣기만 해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자료에 따르면 Y진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상세해 보이는 제품 문의들조차도 결국에는 단순 문의의 범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복잡한 문의 같은데 왜 Y진리는 다르게 봤을까요? 이게 좀 핵심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Y진리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Y진리가 이런 상세 제품 문의를 단순 문의로 분류할 수 있었던 건 겉으로 보이는 질문의 다양성 뒤에 숨어있는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질문하는 방식이나 표현은 다 제각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정보의 종류나 핵심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파악한 거죠. 아하, 질문의 형태는 복잡해 보여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비슷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임산부 섭취 가능 여부 질문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임신했는데 먹어도 돼요? 임산부도 괜찮을까요? 출산 앞두고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뭐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임산부 섭취 안전성이라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문의인 거죠. Y진리는 이런 식으로 제품 관련 질문들의 핵심 패턴을 분석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예상되는 질문들이랑 그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답변 세트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리고 상담원들은 이 내부 자료, 뭐 FAQ나 지식 베이스 같은 거겠죠. 이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참고하면서 고객 응대에 활용해 왔던 거고요. 결국은 그 개별 질문의 표면적인 복잡함에 가려진 반복성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네요. 이게 바로 Y진리가 제품 문의도 자동화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군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우리 제품은 너무 전문적이라 챗봇으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을 넘어선 거니까요. 맞아요.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질문이랑 실제로 응대가 복잡한 질문을 구분해낸 거죠.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상세한 내용이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Y진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이 된 생각이죠. 그래서 Y진리는 이 반복적인 제품 문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 챗봇 나우 AI를 주목하고 있는 거군요.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연말 출시 예정이고 Y진리는 이미 베타 테스트, 그러니까 CBT에 참여해서 AI가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Y진리 쪽에서는 챗봇 너우를 개발한 KNN-웍스 팀이 특히 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선거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 경험을 높이 사는군요. 그렇죠. 이전 챗봇 나우 도입 경험을 통해서 이 팀이 서비스를 되게 직관적이고 쓰기 쉽게 잘 만드는구나. 이런 신뢰가 좀 쌓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될 그 AI 기능의 답변 품질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기능이 성공적으로 잘 도입되면 배송 문의 감소라는 첫 성공에 이어서 제품 문의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챗봇 나우 AI는 기존의 Y진리가 쓰던 그 시나리오 기반 챗봇 나우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뭔가가 더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점은 자료에 따르면 완전히 별개 시스템은 아니고요. 기존 챗봇 나우를 사용하는 고객사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추가 기능 혹은 확장팩 같은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추가 기능 형태군요. 네, 사용하는 방식도 기존처럼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동돼서 작동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역할 분담이라는 개념이에요. 역할 분담이요? 기존 챗봇이랑 AI 챗봇이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CS 문의를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고 정형화된 문의를 헤드급, 자주 묻는 질문 답변, FAQ 수준의 문의를 바디급, 그리고 덜 빈번하지만 특정 패턴이 있는 상세 문의를 테일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헤드, 바디, 테일.
네. 기존의 챗봇 나우는 주로 쇼핑몰 CS 문의의 약 67%를 차지하는 이 헤드급과 바디급 문의 처리의 장점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면 배송 조회, 주문 상태 확인, 단순 교환 반품 절차 안내 같은 것들이죠. 마치 카페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주문이나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같은 질문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챗봇 나우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머지 약 33%에 해당하는 테일급 문의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 그 상세 제품 문의 같은 거요? 네,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그 상세 제품 문의들 있죠. 예를 들어 이 비타민 스위스산 원료 맞죠? 공복에 먹어도 괜찮고 임산부도 섭취 가능한 거죠? 이렇게 좀 더 길고 구체적인 질문들, 이게 바로 테일급에 해당하는데요. 챗봇 나우 AI는 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테일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흥미롭네요.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챗봇이 잘하던 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단계의 문의를 AI가 맡아서 처리하는 약간 고안적인 구조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와이즐리와 챗봇 나우의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AI라는 강력한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기존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이나 효율성은 유지하고 AI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태로 활용하는 거죠. 영리한데요. 그렇죠. 헤드급과 바디급 문의는 이미 검증된 시나리오 기반 챗봇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기서 처리 못하는 테일급 문의는 AI가 이어받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CS 자동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최신 AI로 다 바꾸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권장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일단 기존 챗봇 나우를 먼저 도입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의량을 줄이는 경험을 해보고 CS 자동화에 대한 감을 좀 익힐 다음에 그 효과를 체감하고 나서 AI 기능을 추가로 활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체 CS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일종의 챗봇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는 셈이죠. 이게 기술 도입의 리스크도 줄이고 또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오늘 와이즐리의 사례를 통해서 챗봇과 AI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혁신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면도기 구독 서비스로 시작해서 D2C 모델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와이즐리는 고객 서비스 효율화를 목표로 챗봇 나우를 도입했죠. 첫 단계로 가장 문의량이 많았던 배송 관련 문의를 챗봇으로 자동화해서 무려 50% 이상 줄이는 아주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로 D2C 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는 상세 제품 문의에 주목했습니다. 겉보기엔 복잡하지만 분석 결과 반복적인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단순 문의로 재정의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 출시될 챗봇 나우 AI 기능 도입을 준비하며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와이즐리의 여정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첫째, 고객 서비스 자동화 같은 큰 변화를 추진할 때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와이즐리가 배송 문의부터 공략했듯이 가장 큰 문제점이나 명확한 패턴을 보이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둘째, AA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할 때도 무조건적인 대체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강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해서 점진적으로 전체 효율을 높여가는 영유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업무 환경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와이즐리의 이런 단계적 접근과 보완적 기술 활용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와이즐리는 배송 문의와 제품 상세 문의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걸 자동화의 대상으로 삼는 데 성공했죠. 덕분에 우리는 상세 제품 문의도 사실은 패턴화된 단순 문의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현재는 사람의 어떤 섬세한 감정 노동이나 복합적인 판단,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유형의 고객 상호작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만 처리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컨설팅 같은 영역 속에요. 여기에도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성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래의 AI는 지금 우리가 이건 복잡해, 이건 감성적인 거야, 이건 비정형적이야 라고 딱지 붙여놓은 그런 소통 영역들 속에서도 인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데이터 패턴까지 파악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고 문제 해결을 효율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열릴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뭐 기술적인 또 윤리적인 고민이 많이 따르겠지만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미래를 상상해 볼 때 이 숨겨진 패턴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